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일들 많습니다. 지금 네. 오늘 원내대표 교섭단체 네. 연설 있죠. 네네. 10시부터 10시부터입니다. 해야 되고 참석하시는 거죠? 참석해야죠. 네, 참석 무조건 네. 해야 되는 거고 전당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당대 네. 얘기부터 먼저 해보면 네네. 어제 합동연설에 제주에서 했는데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말씀이 좀 주목이 됩니다. 우리의 적은 분열이다. 보수는 분열로서 패배했다. 이게 좀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죠? 아마도 그러니까 분열 조장 세력들, 분열을 음흠. 조장하는 세력들에 대한 저는 경고가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굉장히 박수를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저희가 지난 당대표와 대통령의 불편한 관계 네. 이런 것들 때문에 당이 굉장히 힘들었다는 걸 당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에 대해서 결국은 내부에서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이나 아니면 내부 총질 이런 것들이 당을 망하게 한다라는 걸 이 정당사에서도 목도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정말 분열만큼은 안 되겠다. 그리고 내부 총질하지 말고 좀 내부 갈등하지 않도록 하는 전대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호소를 했고 또 분열을 조장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라고 네. 저는 경고를 했다고 보고요. 또 결국은 종국에는 단결을 하고 화합을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박수를 받은 것 자, 그럼 같습니다. 분열 조장 세력이 지금 어떤 세력을 말하는 건지 말씀이 가능할까요? 아니 예를 들면 대통령을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윤핵관으로 몰고 간신으로 몰고 이래서 계속해서 대통령과 이 여의도에서 정치하는 지금 소위 친윤이라 그러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이분들이 계속 갈라치기 하려고 갈라치기 그러고. 하는 왜냐하면 세력들. 갈라치기를 네. 하다 보면은 그 틈 사이에서 분명히 자기에게 돌아오는 이익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갈라친 그 틈을 타서 자기 정치를 하려는 이런 세력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당에서도 불편해하죠. 그래서 당원들도 그렇게 곱지 않은 시선입니다. 네. 그리고 당원들은 지난 대선 과정 그리고 또 우리 이준석 대표라고 다 아시니까요. 이준석 대표 징계 과정을 겪으면서 당원들은 이런 당내 분열이 얼마나 당을 위험하게 하는지 이걸 충분히 학습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그런 데 대한 우려 같은 것들 때문에 어저께 박수도 많이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혹시 천하람 후보 측을 좀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읽혀질 수도 있는 건가요? 지금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준석 대표 아바타로 나왔고 이준석 전 대표가 본격적으로 뒤에서 지금 모든 걸 그야말로 지휘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제도 보면은 홍보 영상에도 보면 또 그렇게 나옵니다. 비행기가 뜨는데 항공법 위반 사항을 쫙 얘기를 해요. 윤핵관, 그다음 대통령실 개입, 룰 변경 등등. 지금 우리 당에서 정진석 위원장이 한 이번에 100% 당원 투표 이런 것들을 계속 비판을 하거든요. 사실은 후보라 그러면 당을 어떻게 이끌겠다. 또 특히 젊지 않습니까? 개혁 세력이라면서요. 네. 그럼 좀 긍정의 메시지 그런 것들을 좀 던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갈등의 그런 말들 또 분열의 그런 용어들 이런 걸 쓰는 게 당원들은 굉장히 불편하죠. 네. 그 갈등의 말 중에 이제 대통령 탄핵이란 발언. 네. 그건 오히려 천하람 측이 아니고 김기현 후보 측에서 나왔던 측면 그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발언이 사실은 이 중간에 많이 생략이 된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이제 다음 대통령 될 사람이 나와서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이 부닥치면 당내에 많은 갈등을 유발한다. 이거는 어떤 정당사에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박근혜 대표가 되었을 때도 그때도 친박 친이가 극렬하게 갈라졌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미래 대통령이 될 사람이 나왔을 경우에 이런 당내 갈등을 충분히 유발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이 불행한 사태도 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당과 정의,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또 정부와 당이 함께 가야 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정말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메시지를 던지려고 그랬는데 이게 워낙 축약을 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중간 생략, 끝 생략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그런 어떤 발언이 약간 오해를 받은 것 같은데 결국은 대통령실도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그 내면에 실질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은 어떤 당과 정이 함께 가야 된다. 네. 분열되면 안 된다. 그래서 국민들에게는 정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대통령실도 그렇고 네. 장제원 의원도 뭐 당정이 하나 돼야 한다 취지다. 네네. 근데 이제 문제는 안철수 후보는 좀 세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정신 상태가 의심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했거든요. 의사 출신이니까 뭐든지 정신 상태를 보고 아, 싶겠지만 이게 쉽게 수습은 될 수 있을까요? 아마 저는- 다른 후보들이 계속 얘기를 할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는 아하. 그냥 말꼬리 잡는 것에 불과하다고 예. 보고요. 이미 한 국면을 넘어갔다고 봅니다. 예. 자, 대통령실 뭐 말씀 그대로 전당대회에 대통령실 끌어들이면 안 된다. 네. 자제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사실 또 예전에 또 안철수 후보 때는 유난연대 유난 얘기했을 때는 그때는 좀 강하게 하다가 지금은 좀 약한 거 아니냐. 이중잣대 아니냐 이런 얘기도 사실 있어요. 이준석 전 대표가 이 재발 방지 위해서 이거는 사실 좀 강력한 조치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유난연대라고 네. 주장을 했을 때는 사실은 내가 대통령과 함께 연대했다.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끌어들였죠. 근데 그때도 아마 바로 대응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며칠 좀 지켜보다가 분위기상 뭐 계속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그리고 또 답을 해달라고 그랬어요. 대통령실에 네. 그 어떤 답을 요구를 해서 그때 그 정무수석이 답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대통령을 직접 윤 대통령이 어떻다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로 얘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대통령 이름을 거명하는 것은 이 공정선거에 좀 해가 될 수 있겠다라는 차원에서 어제 대통령실에서 아마 대통령을 들은 것은 부적절하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적절한 시점에 잘 하셨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 나오신 네 분의 지금 이제 대표 선거 더 치열해질 텐데 그렇죠. 앞으로 계속 그럼에도 그럴 것 같아요. 불구하고 본인들의 그 어떤 비전이나 아니면 당이 나가야 될 길 그리고 어떻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책임을 질 수 있을지 그런 데 대한 그런 정책들 그런 것들 내놓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정책 얘기가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정책보다는 조금 논쟁이 좀 많은 편인데 특히 이 부분이 가장 핵심 같아요. 당정 분리냐 당정 일체냐 일단 뭐 예를 들어서 김기현 후보 같은 경우는 당정 일체를 좀 얘기하는 것 같고 또 예를 들어서 천하람 후보 같으면 당정 분리를 좀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느 방향이 좀 맞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굉장히 그런 협의의 의미에서 네. 당정 분리 당정 그 일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기현 후보께서 얘기하는 당정 일체라는 것은 국민들에 대한 책임 정치를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당과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여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과 대통령을 배출한 이 당이 함께 결국은 그 국민에 대해서 책임 정치를 해야 된다. 무슨 어떤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 집단 운송 거부가 났을 네네. 때 대통령실은 굉장히 대통령은 입장이 완강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를 하겠다라는 것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우리 당이 당이 여기에 대해서 3년 연장을 해주자라는 등 이렇게 해서 다른 입장을 내면 굉장히 혼선이 오죠. 그래서 이럴 때도 충분히 긴밀하게 협의하고 당정이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모든 정책 하나하나에 대해서 당정이 다른 목소리를 냈다가는 이거는 그야말로 그 정부가 일사불란하게 정책을 추진할 수가 없는 거죠. 국민들은 혼란에 빠지고요. 또 잘못되었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대통령 책임이다, 당 책임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공이 함께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책임 정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당의 당헌 8조를 보면은요. 네. 이미 당정 일체에 대해서는 선언을 해놨습니다. 대통령과 당의 관계를 보면요. 대통령은 당의 정강 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정강정책. 네. 또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뒷받침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명시적으로. 그리고 2항에 보면은 당헌 8조 2항에 보면 당과 정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서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야 네. 된다라고 딱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정 일체를 선언해 놓은 거죠. 근데 다만 이제 그 당정 분리를 또 주장하는 입장은 당정 분리라기보다는 당은 당과 정은 당연히 일체해서 가야 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과거와는 많이 달라져서 그 제왕적 어떤 옛날에 그렇죠. 총재 시절이 있었죠. 예. 그때에서 인사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공천권 이런 거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그렇죠. 좀 시대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그 현재 이런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지금 당정 관계를 한번 이번 그 전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재정립할 아하.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이거든요. 네. 뭐 정강 정책상으로 당연히 대통령하고 당정일치. 집권 여당 같이 가고 네. 그 정책이 같아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은 사실은 큰 논란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그 관계가 좀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 특히 공천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뭐 상향식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딱 내리꼽기가 되느냐 김기현 당대표 체제에서 이런 수평적 관계가 가능할까 이런 부분을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수평적 관계가 돼야만 되죠. 수평적 관계가 그러니까 대통령실도 당연히 당의 그 의견 같은 걸 받아들이고요. 늘 네. 묻고요. 심지어는 저희 상임위에서 논의된 거 하나하나도 다 충분히 체크하고 당과 정이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번에 네. 저희 국토위에서 화물연대 문제 해결할 때만 하더라도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예. 같이 함께 같은 목소리를 내었고요.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이제 수직 관계가 이 시대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몇 명입니까? 수백 명입니다. 그렇죠. 이게 그렇게 수직 관계가 될 수 없는 시대고요. 당연히 얼마나 더 많이 협의를 해서 더 합리적인 그 결론에 도달하느냐. 그게 저는 그 정권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봅니다. 천하람 후보 주장에 따르면 공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 중에 하나는 그래서 상향식 공천을 하기 위해서 당헌 8조에 공천 개입 금지 조항을 넣겠다 대통령. 그래서 아예 그렇게 하겠다라고 못 받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먼저 이번 전대에서 지금 공천 얘기를 누가 하냐. 천하람 후보뿐이에요. 공천 얘기. 저는 왜 전당대회를 하는데 네. 지금 공천 얘기를 계속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을 하는 걸 금지하자는 둥 아니면 뭐 공천 줄 세우기를 한다는 둥 네. 이렇게 계속해서 공천 얘기를 하는데 본인들이 무슨 공천을 못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 원래 겁먹은 개가 많이 짖는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피해 의식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저는 왜 이렇게 뭐 도둑이 제발을 저린지 왜 이렇게 공천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공천 얘기할 타임이 아니에요. 예, 지금은 당의 그 대표를 지도부를 구성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다음 공천 시기까지 연결되는 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서 당 대표를 잘 뽑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지 뭐 공천이 어떻다 저떻다 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네. 두 번째는 공천 개입 금지 조항을 넣는다고 그러는데 이미 공천 개입을 할 경우에는 이거는 다 아시겠지만 그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그 공천 개입 혐의로 그 재판을 받았고 또 2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지금 공천은 대통령이 개입을 금지가 당연한 것이고요. 그다음 상향식 공천 얘기하는데요. 공천이라는 것은 저는 정말 종합 예술입니다. 종합 예술이고 고도의 정치행위인데 공천은 결국은 시대 정신에 맞고 또 국민이 원하는 역량 있는 후보를 제대로 선출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공천의 방식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방식, 뭐 상향식 방식을 100%다 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내리꽂기를 100% 한다.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다양한 공천 방식, 어떤 사람을 선출을 하고 우리가 어떤 후보를 우리의 그 국민의힘의 그 얼굴로 내세울 건가 이거에 따라 가지고 전체적으로 당에 대한 지지율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훌륭한 후보를 내기 위해서 거기에 적합한 공천 방식. 근데 거의 다 요즘은 대체로 경선을 하기 때문에 대체로 상향식 방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 어떤 뭐 그 당에 그때 필요가 맞춰서 필요가 있다면은 그때 얼마든지 그 새로운 피를 또 수혈을 할 수도 있고요. 그건 그때 봐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당대회 하면서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지금 천하람 후보 등 그 이른바 친이 준석계 후보들 4명이 다 또 진출을 했습니다. 컷오프에서. 혹시나 반대 진영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좀 긴장하는 분위기는 있습니까? 다 통과가 돼가지고. 저는 후보들이 긴장한다기보다는 당원들이 긴장할 것 같아요. 당원들이 긴장. 그 어떤 의미입니까? 당원들이 긴장한다는 거는? 이준석 대표 있을 때 당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그야말로 분열의 아이콘이었잖아요. 그랬는데 다시 또 이준석 대표가 이렇게 지휘하는 그 팀들이 이렇게 나와서
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또 당을 분열시키는 또 목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은 지금부터는 이번에는 정말 윤 대통령 이후에 첫 번째 꾸려지는 지도부인데 정말 이제 화합하는 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당정이 함께 가는 그런 지도부가 되기를 바라고 있을 텐데 네. 또 이렇게 뭔가 좀 분열의 소리가 나면 어떡할까 이렇게 조금 긴장하지 않나 저는 근데 싶고요. 어차피 컷오프가 네. 당심으로 다 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컷오프는 있다는 거네요. 그런 또 이렇게 이준석 대표 측을 또 당연히 있죠. 응원하거나 지지하는. 당연히 있죠. 네. 당연히 있죠. 저는 그런 그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 지지하는 팬덤층도 있다고 보고요. 네. 독립 변수라고 봅니다. 늘 있죠. 그게 몇 퍼센트인지는 아직까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그게 뭐 5%인지 10%인지 뭐 15%인지는 저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죠. 누구나 있죠. 저도 뭐 한 0.01%는 있지 않겠습니까? 김정재 의원님 많겠죠. 네네. 많겠죠. 그러니까 뭐 예. 누구에게나 그런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근데 누구나 그게 있는 크진 않을 거고요. 것이다. 크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뭐 저는 뭐 정확하게 단정적으로 네. 이야기는 좀 어렵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이준석 대표는 지금 당원권이 정지됐습니다. 뭐 상품으로 얘기하면 일시 판매 금지된 상품이죠. 판매 금지 상품. 네. 일시적으로요. 네. 지금 당원권이 정지가 됐고요. 성매매 혐의하고 또 증거인멸 혐의로 당원권이 정지가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이 지금 또 함께하는 이준석 개라고 해가지고 지금 네 분이 됐는데 소위 말하면 이 이준석 표가 이준석 이 마케팅이 과연 득이 될지 실이 될지는 알 수가 없죠. 봐야 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당 교섭단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고요. 어제는 박홍근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는데 어떻게 들었습니까?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특검, 특히 김건희 여사 특검 반드시 관찰하겠다 하면서 30여 차례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민주당에게 네. 가장 급한 거는 어떻게 해서든 당대표 이재명 대표가 소위 체포되는 걸 막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를 막아서 1년 동안 잘 버티는 거. 이게 지금 민주당의 절체절명의 그 위기 이때 어떻게 벗어나냐 네. 이거기 때문에 이재명 방탄 여기에 모든 걸 올인을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든지 아니면 50억 특검, 네. 대장동 특검을 지금 들고 쌍끌이 특검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들고 나와서 국민 시선을 지금 돌리려는 시선을 꼼수를 돌리는 부리는 게 것이다. 그렇죠. 예. 시선 돌리는 거죠. 예. 예, 요즘 사실 대한민국 검사들이 굉장히 지금 바빠졌어요. 이게 바쁘게 만든 주범이 그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원래 범죄자들이 검찰이나 경찰을 욕하는 법이에요. 선량한 그 시민들은 오히려 이런 공권력이 좀 제대로 행사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네. 없긴 한데 이 권오수 전 회장 판결문에 언급된 김건희 여사 30여 차례가 언급이 됐는데 네. 그렇다면 이 조사는 필요한 부분 아닌가요? 혹시 조사를 할 수 있는지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 문재인 검사들이죠. 조사할 만큼 했습니다. 네. 했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까지 추미애 장관이 발동했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까지 정지해 가면서 탈탈탈 털어서 지금 1심에서 혐의 없음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뭐 이름이 나온 거는 아마 이것과 무슨 어떤 혐의와 관련된 것이나 계좌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 김정재 계좌 무슨 계좌 이래서 계속 이름이 나오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그렇다면 아예 그냥 조사받으러 한번 나가가지고 확인을 하는 게 그런 것들을 당에서 조금 권유할 생각은 없는 겁니까? 글쎄요. 이게 아마 또 이게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악용하고 이용하고 이래서 또 혼란으로 가져가니까 그런 우려를 저희는 할 수밖에 없고요. 사실은 깔끔하게 끝난 사건인데 네. 이걸 다시 지금 이재명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저는 들고 나왔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말려들 필요가 있느냐 아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